네, 안녕하세요. 박중사입니다. 오늘 시장은 정말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제가 1번에 써드린 거 그리고 오전 오후 내내 강조해 드렸던 대로 극단적인 대형주 장세였다라고 요약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설명도 크게 필요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코스닥 기준 우하향 장세가 꾸준히 하루 종일 유지가 됐고요. 음, 어, 시장은 거의 크게 떨어진 게 없어요. 중국 증시가 지금 1% 넘게 떨어지고 있는데 그런 수준이 아니라 우리 시장은 오늘 음봉이긴 한데 당연히 하루 종일 우하향이니까 음봉이죠. 음봉이긴 한데 60일선을 지켜내고 있는 음봉 0.3% 떨어졌습니다. 0.3% 떨어졌어요. 그런데 장중에 이 0.3%를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코스닥 기준 하락 종목 수가 보합 종목을 포함하여 그러니까 오르지 않은 종목이 1000종목이 넘었어요. 그리고 최대 1100 종목까지도 넘어갔었습니다. 장중에요. 코스피는 보합 종목 포함해서 570개 가까이 됐어요. 합치면 1600개 수준이 됩니다. 이런 정도의 상승 하락 종목 숫자가 나올 때는요. 보통은 시장이 1%에서 2% 정도까지 폭락이 나오고 있을 때가 일반적이에요. 그게 당연한 거고. 많은 종목이 떨어지니까 당연히 시장이 떨어지는 건데 지금은 전혀 다른 상황이라는 거예요. 반면에 대형주들은 어떤데요? 코스닥 150만 봐도 그냥 대형주 그냥 중형주까지 포함해서 그냥 넓게 마음 넓게 중형주까지 포함해서 코스닥 150을 볼게요. 코스닥 150은요. 상승 종목이 더 많죠. 일단 기본적으로. 그다음에 코스피 200을 보셔도 대형주 코스피 200에 속하는 1위부터 200위까지 코스피 1위부터 200위까지 코스닥 1위부터 150까지 즉 합치면 총 1위부터 350위까지 총 2350개 중에 약 2000개를 제외한 나머지 350개 얘와 나머지 2000개가 대결했을 때 앞에 종목들은 상승 종목이 더 많이 나옵니다. 자,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앞에 큰 종목들이 대거 상승 종목이 많이 나왔으면 시장은 올라가야 되잖아요. 내 계좌에서 비중이 가장 큰 것들만 골라서 올라갔는데 계좌는 내려간 꼴이 돼버린 거예요. 나머지 짜잘하게 갖고 있던 많은 종목들이 대거 하락하면서 그걸 이겨냈다는 거고 정말 보기 드문 현상입니다. 정말 보기가 드물어요. 이 정도는 올해 들어 처음이에요. 작년도 포함해서 처음일 겁니다. 이렇게 극단적인 거. 대형주 장세는 정말 많이 나와요. 대형주 장세는 많이 나왔어요, 그동안도. 근데 대형주 장세가 이 정도로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이 그렇게 많이 내려가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종목수 많이. 그러니까 이게 같이 맞물려 있는 거예요. 대형주가 사실 이렇게 많이 올라가면 시장은 내려갈 수도 없는 건데 사실 어떻게 보면. 근데 그거를 이기고 내려갔다는 것은 그만큼 하락 종목 숫자가 많았다는 거고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유하는 종목들은 많이 떨어지는 게 당연히 많았다는 거죠. 자연스러운 시장 현상이었는데 조금 극단적이었다. 그러면 이게 현상이에요. 나타난 현상이고 그럼 왜가 있어야겠죠.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지 뭐를 위해서 극단적인 대형 정세가 발생했는지 일단 그 중간 과정에는 한중 정상회담, 한일 정상회담 일정이 어느 정도 이유를 차지했을 것이고 그 다음에 5번에 써놓은 이 북한 문제도 어느 정도 작용을 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2번에 써놓은 HLB와 HLB 생명과학 이쪽과 HLB 파워, HLB 시리즈와 나머지 기타 종목의 포지션의 차이도 한몫했다고 봅니다. 얘를 3번을 제외한 2번, 4번, 5번이 요 흐름을 만드는데 일조를 했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이 예외도 많은 게 있겠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등 다양한 대형주들의 자기만의 흐름이 있었으니까. 근데 이 지금 제가 요약하고자 하는 이 5가지 중에 이 3가지는 1번의 이유를 뒷받침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제가 그걸 하나씩 말씀드릴게요. 천천히 요약해서 먼저 일단은 방금 말씀드린 왜부터 왜 이런 일을 하는데 그냥 결론적으로 보자면
개인 매도를 위해서입니다. 일단 개인 연속적인 매도를 위해서. 그동안은 개인들이 편안하게 매도를 많이 해줬는데 차츰차츰 개인 매도가 멈춰들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지금 시장에서 개인 매도가 필요하단 말이야. 개인이 많이 매도를 해줘야 되고 항상 매도를 하는 시기예요. 원래 개인이 매도가 많은 시기고 해줘야 되는 시기고 해야 되는 시기고 그냥 개인 매도가 나와야 되는 시기라는 거예요. 그게 어찌 됐든 간에. 근데 옛날보다 많이 똑똑해진 개인들이 외국인들이나 기관들이 원하는 대로 쉽게 잘 안 해주고 있다라는 것도 얼마 전까지도 계속 말씀드렸던 내용, 꾸준히 말씀드린 내용이잖아요. 개인들은 점점 똑똑해지고 있어요. 단체 활동의 이유도 있고 또 많은 정보력도 생겼고 그리고 또 그만큼 공부도 많이 했고 경험치도 많이 쌓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개인들은 똑똑해졌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영향도 있었고 존버 버티면 승리한다. 비트코인에서 나온 얘기잖아요. 가즈아 다 그때 생긴 거잖아요. 비트코인 영향 그 이후로도 점점 개인들은 옛날과 패턴을 달리하는 매매를 하고 있어요. 많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들이 원래는 시원하게 매도를 연속적으로 해줘야 됐는데 최근 들어서 코스닥에서 개인들이 매도가 좀 주춤주춤 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더 빨리 가져야 되는데 못 가고 있었어요. 코스닥 보면 원래는 랠리가 나오면서 더 빠르게 가줄 수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못 가고 있었어요. 쉽게 음봉 61선만 간신히 넘어갔지. 여기 보시면 못 가고 있잖아요. 제대로 시원하게 음봉만 지금 횡보하고 있잖아요. 같은 위치만 지금 유지하고 있죠. 너무 조그만가요? 자, 같은 이 선상에만 지금 유치하고 있잖아요. 여기까지 올려놓고 개인 매도가 줄어들었어요. 61선만 간신히 유지하고 있네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어쩔 수 없이 개인들의 매도를 더 유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돈이 큰 메이저, 그러니까 진짜 기관들,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가장 효율적인 게 대형주 건들리는 거예요. 대형주. 자, 키 맞추기만 하는 게 뿐만이 아니라 아예 역전해버렸어요. 셀트리온스퀘어와 코스닥. 키 맞추기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아예 키도 맞춰줬는데 이미 그냥 역전해버렸습니다. 원래 키 맞추기면 여기서 멈춰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는 코스닥이 올라갈 차례거든요. 같이 올라갈 차례거든요. 근데 셀트리온스퀘어 먼저 구름대를 돌파해버렸습니다. 역전 현상이 발생했네요. 대형주의 자금을 써버립니다. 오늘 대형주 그냥 대충만 봐도 셀트리온스퀘어, 셀트리온 제약, HLB 시리즈 많이 들어왔죠. 신라젠 들어왔죠. 2.1%. 헬릭스미스 4.6 들어왔죠. 메디톡스 2.6 들어왔죠. 그 다음에 JW 생명과학도 4%쪽 들어왔죠. 녹십자 셀 3.4 들어왔네요. 많이 알려진 굵직한 종목들. 그리고 코스피지만 삼성 바이오로직스 6.5 들어왔네요. 한미약품 2% 들어왔네요. 이런 식이었다는 겁니다. 바이오 대형주들. 아까 전에 방금 전에 봤던 것처럼 코스닥 150, 코스피 200에서 더 많은 상승을 일으켰는데도 불구하고 코스닥은 대부분 하락이야. 시장도 하락이야. 이런 불균형이 생겨버렸다는 것은 그만큼 굵직한 자금들이 대형주에 너무 집중했다는 거고, 그렇죠? 그건 지금 현상을 얘기하는 거고, 그러면서 시장의 이 불균형에 개인들은 그렇게 디테일하게 분석하지 않습니다. 개인들이 보는 시각, 그냥 시장 하락한다. 끝. 조금 있다가 올려주면 좀 팔아야겠다. 이겁니다. 디테일하게 안 보는 게 대부분이에요. 아무리 개인들이 똑똑해졌다고 하지만 일반적으로 오늘 시장이 별로 안 좋은 날입니다. 현금 유지하시고 기회가 되면 팔겠습니다. 이게 심지어 많은 사람들을 이끄는 사람들이 해주는 말이기도 해요. 어떤 데서는 그렇게 그냥 단순하게 접근하기도 합니다. 그거야 뭐 저는 잘 알지 못하겠지만 그런 일이 많이 있어 왔어요. 현상만을 가지고 그냥 분석이 안 되는 거야. 왜 그런지, 어떤 사유 때문에 어떤 것들을 건드려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단순히 이런 시장 흐름만 만들어도 막판 되면 개인들이 그 생각에 의해서 팔 수 있다라는 어떤 모멘텀이 작용한 겁니다. 이유가 작용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같은 극단적인 현상을 일으킨 거죠. 거의 고의적인 거예요. 근데 왜 대형주를 올리려고 했을까요? 그냥 대형주가 곧 시장이라는 판단에 시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도 있지만 그만한 내용들이 지금 받쳐지고 있다라는 거죠. 한중 정상회담 펼쳐지고 있고 한일 정상회담 예정돼 있고 내년도에
지금까지 드리워 악재로 깔려있던 모든 것들이 하나둘씩 해결이 되기 시작할 공산이 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수는 올라가게 될 거고, 그 지수가 올라가게 되는 상황 속에서 먼저 누군가는 싸게 잡아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그들이 개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셀트리온스퀘어 굉장히 싼 가격이겠죠. 나중에 시장이 크게 올라간다고 가정했을 때, 그렇죠? 코스피 코스닥 마찬가지로 PBR 0.8배 수준에서는 8 몇 배, 0.9 요 수준에서는 그냥 저평가인 거예요. 0.8배 수준 지금 그냥 저평가인 거예요. 지금 0.8이에요 코스닥은 아직도. 여기 0.7까지 위협했으니까 PBR 기준으로. 그러니까 지금 당장 코스닥에 있는 모든 종목들이 상장 폐지돼서 너가 가지고 있는 기업 가치만큼 돈을 환전해 가라 라는 상황이 발생했다면 다 저평가라는 겁니다. 0.8배만큼. 이런 상황 속에서는 외국인들이 얼마나 메리트 있게 느껴지겠어요. 싸다고 느껴지겠어요. 대형주를 가지고 있던 개인들은 미리미리 팔았습니다. 애초부터 팔았어요. 왕창 팔아 제꼈습니다. 수급 볼까요? 삼성전자. 이미 개인들은 한참 팔기 시작했습니다.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에요. 그 다음에 자, 셀트리온 시리즈도,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아직까지는 완벽하게 뚜렷하게는 나오지 않지만 팔기 시작하는 흐름이에요. 서서히 전체적으로 조금씩. 대형주들을 보면 HLB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보면 수급이 개인 매도가 많아지는 시기라는 겁니다. 이미 나온 것도 많고 이제 나오기 시작할 것들도 많고. 근데 지금은 대형주가 그랬다면 이제는 앞으로는 중소형주에서 그렇게 나올 거라고요. 중소형주에서. 왜? HLB 바로 이어갈게요. 2번 HLB 요 흐름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HLB가 갑자기 튀어 올랐죠. 박스를 유지하다가 여기. 자, 개인들의 심리를 생각을 해볼게요. 개인들의 심리. 자, 오늘 시장이 갑자기 급락하네. 원래 같으면은, 자, 정상적인 거는 HLB가 시가총액이 4조 원이 넘어요. 보시면 HLB가 4조 3천억, 지금 오늘 올라갔으니까 4조 5천억 가까이 돼요. HLB 생명과학 1조 원대 합치면 거의 5, 6조 원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HLB가 올라가면 자연스럽게 시장은 올라가야 돼요. 기본적으로 조금이라도 반응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HLB가 올라갔던 시기에 시장은 급락했어요. HLB가 올라갔던 시기에 오히려 반대로 시장은 급락했습니다. 시장을 같이 보여드릴게요. 자, 이건 뭘 뜻하죠? 여기 딱 이 시기예요. HLB가 장중 급등을 할 때 시장은 여기 검은 선 보이시죠? 지수 급락했습니다. HLB가 올라가서 시장이 올라가야 됐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이 급락했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뭘 했다는 걸까요? HLB를 제외한 많은 종목들을 팔았다는 거네요. 어떤 식으로 팔아요? 거래 대금이 지금 크게 나오지 않는 시장입니다. 거래량도 없었어요. 오늘은 전일에 비해 거래량, 거래 대금 모두 다 상당히 떨어졌습니다. 거래량, 특히 거래량이 많이 떨어졌어요. 대형주 위주의 장세였기 때문에. 수많은 종목들이 호가창이 텅텅 비어있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마구마구 갑자기 막 떨어졌습니다. 투맥 그렇게 막 위협적이진 않지만 그냥 천천히 다 내려갔어요. 이 당시에.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시장이 내려갑니다. 그럼 그거 왜 팔았을까요? 개인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거예요. 오늘 HLB 그동안 주목하고 있었는데 드디어 올라가는구나. HLB는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관심을 갖고 있었겠죠. 그동안 20만 원에 물려있던 사람이든 바닥에서 지붕 쳐다보고 있던 사람이든 최근에 반등을 노려보고 있던 사람이든 최근에 손절한 사람이든 너나 할 것 없이 상당히 큰 관심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같이 시장이 꺾이는 흐름이 나올 듯 말 듯 할 때죠. 일단 나오기 시작할 때니까 그런 상황에서 HLB가 올라가는 게 보여. 참다가 매수 결정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개인이 돈이 그렇게 많아요? 또 개인이 아닐 수도 있는 거고. 어쨌든 이걸 하려는 사람이 뭔가를 팔면서 이걸 샀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특히 개인이 늦게 결정을 하겠죠. 다 나타나고 보는 현상에 더 이상 내가 참지 못해서 사는 경우가 많으니까, 욕심에 못 이겨서 내가 참았는데 더 이상 못 참겠다 해서 매수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개인들은 이 꼭지에서 많이 삽니다. 그래서 제가 장중에도 말씀드렸던 거예요. 장중 방송에서 이 꼭지에서
꼭지에서 개인들이 이건 오늘 꺾인다. 여기서 가장 많은 거래가 나왔다. 말씀드렸던 겁니다. 오늘 단기적으로, 오늘 자체 흐름으로. 즉 많은 종목들을 팔아 제끼면서 그냥 시장가로 그냥 팔면서 호가 준비도 안 되는데 팔면서 얘를 샀다는 거예요. 얘 같은 스타일의 종목들을 샀다는 겁니다. HLB 생명과학이든 HLB든 HLB 파워든. 그런데 지금 반대로 앞으로 올라갈 수 있는 게 떨어진 거고, 자 반대로 얘가 이렇게 꺾인다고 해서 개인들은 반대 현상을 만들어낼까요? 즉 쉽게 말해 개인들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던 거를 그냥 싸게라도 팔아서 얘를 올라탔어요. 근데 반대로 얘가 다시 원래 중소형주들이, 얘가 만약에 중소형주예요, 얘가 다시 올라갈 때 얘를 팔고 할까요? 쉽게 그러지 않습니다. 왜? 오히려 얘가 올라가기 전까지 기다리겠죠. 그럼 얘는 그냥 하락한 채로 있는 거예요. 왜? 얘가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야만, 실제로 보이고 나서 살 테니까. 다 올라가고 나서 살 테니까요. 반대로는 잘 안 해요. 반대로는 잘 안 해요. 그럼 반대로 여기 메리트 있어 하는 사람들은 누구겠죠? 이걸 싸게 생각하는 누군가가 또 매집을 하겠죠. 항상 반복된 패턴이에요. 떨어진 거, 오늘 개인들이 HLB 타면서 떨어진 종목들은 절호의 찬스, 기회인 겁니다. 나중에 보세요. 이런 거 한두 번 겪습니까? 오늘처럼 극단적인 장세는 드물지만 이런 흐름들은 한두 번 보는 게 아니에요.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종목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로 빠르게 회복하지는 못했어요. 시장이 하루 종일 이 현상을 이어갔거든요. 왜? 개인들이 정말 쉽게 안 팔아줘서. 그런데 오늘 막판에 어땠어요? 결국에는 개인들이 매도로 전환돼서 끝났어요. 두 손 두 발 다 들었겠네. 2시 넘어서부터 갑자기 개인들이 팔기 시작하더니 종가까지도 팔면서 개인들은 결국에는 팔고 끝났어요. 오늘 외국인들이 별로 관리 안 했네요. 그럼 오늘 뭐예요? 주도하는 사람들은 기관이었네요. 연기금이든 금융투자든 오늘 기관이 그 역할을 해준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메이저는 기관일 수도 있고 외국인일 수도 있다. 오늘 기관이었네요. 외국인이 섞여 있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런 현상들에 의해서 오늘 같은 극단적인 현상이 계속 발생한 겁니다. HLB와 기타 종목 포지션 차이, 그다음에 이거는 개인들이 많이 꼭지에서 샀을 것이고, 근데 그 개인들은 많이 손절을 싼 구간에서 했다는 겁니다. 최근에 한 달 정도를 HLB 보시면 개인들이 팔았어요. 수급만 보셔도 바로 납득이 가겠네요. 그 한 달은 어느 구간인데요? 한 달은 이 구간입니다. 60일선을 이탈하고 나서 개인들은 팔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샀던 사람이든 여기서 샀던 사람이든 너나 할 것 없이 60일 이탈한 자리, 여기서부터 개인들은 엄청나게 팔았어요. 그리고 오늘부터 샀네요. 또 오늘 또 올라가면 또 거기서 또 사겠죠. 그럼 얘가 이렇게 막 올라갈까요? 누구 좋으라고? 물론 개인들이 손절을 했기 때문에 그 물량을 받아서 단기적으로 올라가는 건 맞아요. 그럼 개인들이 손절한 사람들이 또 올라탈 때까지, 다 올라탈 때까지. 오늘 아직 다 올라타지 않았으니까 올라타다 말았네요. 그리고 그 대부분 기관들은 미리 또 사는 것도 있을 것이고, 여기서만 개인들이 샀을 가능성이 높았다는 겁니다. 수급상. 하여튼 요거는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한중 정상회담, 한일 정상회담도 얘기했고요. 그다음에 북한에 대한 얘기. 오늘 뭐 글로벌 호크가 도착했다 뭐 이런 얘기도 들리고, 북한이 어제자로 북한 주민들이 일자리를 많이 잃었다는 얘기도 UN 그 뉴스, 어제 제가 몇 시 뉴스를 봤더라? 하여튼 저녁 뉴스에 나왔어요. 대북 제재 때문에 어제부로 많은 사람들이, 북한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어서 돌아가야 했다라는 소식인데 한번 찾아보세요. 이것도 이거지만 전반적으로 지금 북한이 궁지에 몰려 있습니다. 제재 때문에. 대북 제재가 너무 지금 심해지고 압박 수준도 꽤나 있는 상황이죠. 글로벌 호크 이거 지금 뉴스만 봐도 지금 도배가 되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이고, 또 북한 요인 생포 훈련 공개까지 했어요. 미국에서. 야, 지금 굉장히 대립 상태, 지금 뭔가 지금 불안정한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빅텍도 한바탕 했고요. 대북주들도 좀 떨어졌습니다. 시장이 이 영향도 받은 거기도 하고, 빅텍은 또 특히나 빅텍은 외국인들이 한 3% 매집을 하는 시기면은 항상 팔아줍니다. 이 외국인들이 참 의심되는데, 과거에도 항상 그래왔어요. 외국인들이 어디서 무슨 정보를 들었는지
한 3% 항상 이렇게 확보를 해요. 지분 확보. 그러면 항상 올라가면 또 팝니다. 이거를 상당히 오랜 기간 반복해 왔어요. 이번에도 여지없이 오늘도 개인들한테 물량을 많이 넘겼습니다. 오늘 장중에 좀 떴었잖아요. 3,460원까지. 대북주들 아니 뭐야 지금 이 빅텍은 일단 지금으로서는 장기적인 메리트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 계속 이런 식으로 누군가 외국계에서 매집을 하면 잠깐 하루 이틀 뜨고 만다. 한 이 정도로 활용하는 정도지 그 이상으로 가면은 조금 위험하지 않나 싶고요. 반대로 대북주는 또 반대로 생각해줘야 되는 거고. 근데 지금 북한과 뭐 미국 그리고 우리나라 간에 좀 불안정한 상태가 갑자기 생겨버렸는데 이거는 연말 지나면 또 얘기가 확 달라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 연말까지 시한을 둔 거 그게 임박해 왔고 여기서 어떤 변화를 줄지. 근데 지금 북한은 저번에 누가 그랬잖아요. 거기서 북한 내부에서 잃을 게 없는 상황까지 왔다라고 하지만 김정은은 잃을 게 많아요. 김정은은 잘 생각해 보시면 지금 잃을 게 가장 많은 사람이잖아요. 그 나라의 삶의 행태를 봤을 때, 사회 문화적인 성격을 봤을 때도, 그러니까 절대로 뭐 절대까지는 아니어도 뭐 결코 지금도 우리가 지금까지 지내왔던 것처럼 자기 목숨을 그 위협에 빠뜨리면서까지 어떤 큰 일을 하기는 어렵다고 보는 입장을 항상 우리는 갖고 왔잖아요. 갖고 살아왔잖아요. 지금도 뭐 크게 변한 것은 없습니다. 항상 이것보다 더 위협이 컸으면 컸지 그동안이. 지금 별로 위협되는 거 사실 없어요. 어떻게 보면. 즉 시장은 다시 돌아올 거라는 겁니다. 사람이 살 때도 누군가와 다투면 화해를 하고 다시 더 돈독해지는 경우가 많이 있죠. 물론 완전히 틀어지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거는 소수고 결국에는 시간이 지나면 싸웠던 거 해결이 되어 왔습니다. 지금까지 증시를 상황 살펴봤을 때 우리 일본과 그렇게 여름에 싸우고 나서도 지금 한일 정상회담하고 또다시 풀어가고 있잖아요. 늘 시간이 지나면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는 게 바로 국가 간의 외교 방식이고 해결 방식인 겁니다. 제가 살아온 해에서는 항상 그랬어요. 제가 살아온 만큼에서 보이는 시각으로는 항상 그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오늘처럼 뭐 시장이 빠지는데 어떻게 하나 이런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오늘 좀 길어지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살펴보니까 나중에 특집으로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12월이나 1월 달에 랠리 현상 혹은 상승 현상이 없었던 적은 최근 10년 동안 없었습니다. 최소 2주에서 길게는 7개월 정도의 상승을 꾸준히 동반을 했는데 그게 첫 번째로 12월에 나오거나 두 번째로 1월에 나오거나 세 번째로 12월과 1월 모두에 나오거나 했습니다. 지금까지. 언제부터? 서브프라임이 나오곤 2009년 서브프라임 이후 2008년 12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즉 2019년 1월까지 예외가 없었습니다. 간단히 살펴보자면요. 이거는 그냥 위치만 그냥 쭉 살펴볼게요. 어떤 위치였는지. 나중에 좀 이걸 특집으로 요것만 따로 따가지고 유튜브에 올려드리려고 또 하고 있어요. 1월 효과가 보여질 때 그거를 이제 증권 용어로 1월 효과라고 합니다. 뭐 산타 랠리 이런 말도 있고 연말 랠리 이런 말도 있는데 자 보시면 이거 주봉으로 보는 게 더 깔끔하겠다. 그렇죠? 주봉으로 볼게요. 그러니까 이거는 10년 정도로 경험하신 분들은 최소 최근 근래 다 알고 계신 내용이에요. 어떻게 보면 자 연말 라인이 여기네요. 여기 올라가는 자리가 지금 제가 말씀드린 첫 번째 12월에 올라가거나 그게 아니라면 1월에 올라가거나 그게 아니라 1월 이후에까지도 이어지는 거 그게 아니라면 12월 또 올라가고 1월도 올라가고 다 올라갔다 라는 겁니다. 그 이후에도 올라갔다. 셋 중에 하나가 계속 나왔다는 겁니다. 자 이때가 2008년 말 2009년 말이구나. 2008년 말은 여기네. 여기 2008년 말 2009년 말 그 다음에 맞나? 잠깐만 이거 정확히 어떻게 되나? 이제 2008년이고 여기 왜 2009년으로 안 나왔어? 2009년 여기네. 여기까지 쭉 봐야 되겠네. 잠깐만 주봉 자 여기가 이제 서브프라임에서 이제 올라갈 때 여기는 당연히 올라갔던 때고
이때 이거는 지나갔고, 그다음 2009년 말, 그다음 2010년 말 여기네요. 이게 지금 주봉으로 봐서 짧아 보이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최소 2주에서 7개월까지 그런 랠리 현상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그다음에 2011년 말 요 구간이네요. 그냥 딱 봐도. 그다음에 2012년 말 요 구간이겠네요. 13년 초까지 13년 초까지 이어지는 거니까 여기 쭉 이어지는 거. 2013년 말 여기네요. 14년 초까지. 2014년 말 요 구간 7개월짜리 요 구간이네요. 그렇죠? 2015년 말 요 구간이네요. 2016년 말 요 구간이네요. 2017년 말 이 구간이네요. 여기가 12월이니까 요 구간이겠네. 2018년 말 우리 1월달 요 구간이네요. 지금도 판이 잘 깔아놓은 상황입니다. 이거를 지금 주봉으로 봐서 이렇지 일봉으로 나중에 디테일하게 어떤 기회를 만들어서 녹화를 해드릴게요. 지금은 시간이 한정돼 있으니까 하여튼 그냥 12월 연말 랠리나 1월 효과에 대한 내용 도저히 감이 안 온다 싶으시면은 그냥 지나간 차트라도 한번 보세요. 그때 저는 물론 경험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어떤 느낌이었는지 다 알고 있지만 그걸 경험하지 않으셨으면 어쩔 수 없이 지나간 걸로 보셔야죠. 지나간 뭐 우리가 뭐 살아온 거를 다 옛날 거로 다 보면서 공부하잖아요. 공부가 다 그런 거죠. 좀 역사 공부 같은 것도 그렇고. 어쨌든 요거에 대해서 내용은 이제 나중에 기회가 되면 디테일하게 풀어드리는 특집을 좀 가져볼까 합니다. 요거는 이제 이렇게 넘어가고요. 에스모 머티리얼즈와 에스모 머티리얼즈가 점상에 갔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영상 녹화한 게 있으니까 안 보신 분들은 꼭 찾아서 보시기 바랍니다. 유튜브에서 박중사 에스모만 쳐도 두 개를 이렇게 치면은 나올 거예요. 1부, 2부. 그거는 에스모가 궁금하시고 에스모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고 싶다 그리고 보유했다 하는 분들은 거의 꼭 챙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에스모 머티리얼즈가 결국에는 점상을 갖고 에스모도 잘 흔들긴 하지만 바닥에서 잘 다지고 있는 구간이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오늘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오늘 정말 극단적인 대형주 장세에서 조금 지루하셨을 수 있는데 대형주 장세가 먼저 가야 중소형 장세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중소형주들을 주로 매매하기 때문에 중소형주들 장세가 또 찾아옵니다. 요게 좀 길어지면 좋다고 제가 또 말씀드렸어요. 대형주 장세는 더 가야 돼요. 대형주 장세 한 며칠 더 가고 연말까지 고 내년 초까지도 대형주 장세 좀 이어지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대형주가 먼저 힘있게 자리 잡아주는 게 좋습니다. 지금 다만 시장 상승을 동반하지 못한 건 조금 아쉽지만 이 극단적인 현상은 또 극단적인 반대 상황을 또 일으키기도 할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내일은 이제 크리스마스 이브고 최근에 이제 앞으로 징검다리 휴일이 좀 많이 있죠. 그것도 내일 같이 체크하면서 날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